이란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. 사실 어제도 이제 대사관 뭐 대피를 준비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뭐 유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줬었잖아요. 네, 간밤에도 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 해결에 좀 전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, 내가 행정부한테 이란 핵 협상을 위해서 뭐 계속 노력해라라고 좀 지시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이란 훌륭한 나라가 될 수는 있는데 그에 앞서서 핵을 좀 포기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핵 포기에 조금 압박을 가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. 디저트는 모차마님이 중동 대사관 다 철수하라 했다고. 네, 그래서 맞습니다. 뭐 바그다드, 쿠웨이트 뭐 이런 곳에서 다 대사관들 직원들한테 철수하라고 최소 인원만 남겨놓으라라고 명령을 했고요. 지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기사를 통해서도 뭐 이번 주에는 그 위트코프 대사랑 그래도 이란 그 외교 장관이랑 또 만난다고는 하더라고요. 주말 사이에. 그래서 그런 소식들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. 근데 여기 앞에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랑 그 같이 심해서 뭐 이란 공격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소식도 좀 나왔습니다. 사실 앞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 뭐 제대로 안 되면은 나 같이 공격한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도 전했다고 하니까요. 일단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. 네, 조금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유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주권,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카드 이렇게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? 네네. 이렇게 카드, 골드 카드를 좀 들고 왔는데요. 이게 다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500만 달러 트럼프 카드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젯밤에 사이트를 열었고요. 무려 15,000명 이상이 등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대기자 명단도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. 이게 뭐 예산 균형도 맞추고 미국의 이런 재정도 좀 강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한 7,500억 달러 정도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뭐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홈페이지도 올리고 홍보를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사실 이제 트럼프 카드는 아니잖아요. 골드 카드잖아요. 그래서 이 골드 카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500만 달러를 내면은 이제 영주권을 주는 비자 카드입니다. 원래 기존의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비자를 발급을 했었는데 이거 대신에 영주권 카드를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골드 카드라고 전해졌습니다. 뭐 아마 한 100만 장 정도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5,000명 이상이 등록을 했다라고 하니까 인기가 엄청 많은 거고요. 그죠. 첫날인데. 아직 하루도 안 된 거잖아요. 만 하루도.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좀 열어뒀다라고 보더라고요. 러시아 재벌들이라던가. 그래서 이게 돈만 되면 가리지 않는 이런 생각을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.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좀 좋게 표현한다고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포인트는 빚 줄이기잖아요. 맞습니다. 미국의 부채를 줄이자. 이게 포인트예요. 여기서 이제 벗어나 여러 가지 의미가 더해지니까 비판도 있고 한데 트럼프의 의지는 철학은 하나죠. 미국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게 대통령의 소임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거기에 맞춰서 계속 뭔가 하는데 그게 다른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비판을 받고 또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난이 발생을 하는 거죠. 목적성은 뚜렷하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. 트럼프는 단순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.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? 단순하다고 말고 심플하다. 복잡하고 막 엄청 계산하는 사람은 아니고 좀 그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 다양한 모든 수단을 좀 가용하는 그런 편이니까 그런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어쨌든 사진도 이렇게 한번 홍보를 했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골드카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려져 있는 걸까요?
요거는 지난 2월인가에 이제 네, 보여준 나오기 전에 사진인데. 예시를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뭐 특별한 그림은 없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머스크 이야기도 네. 좀 가져와 봤습니다. 간밤에 좀 안 좋았죠. 근데 네, 테슬라 이야기를 계속 좀 많이 올리더라고요. 테슬라 AI를 조금 홍보하는 모습이었고요. 뭐 앞서서 승인 안 되고 있다 오토파일럿 맞아요.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렇게 FSD 좀 테스트하는 영상을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잘 보시면은 손 아예 안 대고 있긴 합니다. 네네.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. 근데 로마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.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. 네, 좀 복잡하더라고요. 운전을 해서 제가 돌아다닌 건 아닌데 보통 시가지가 좀 복잡한 편이라고 저는 느꼈어가지고 그런 테스트들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. 그리고 여기 FSD 어제 이제 유럽이랑 네덜란드에서 승인이 좀 안 나고 있다라고 머스크가 언급을 했었죠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저들이 조금 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쳐놨는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규제 당국한테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또 올렸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호의적이다라고도 좀 보였습니다. 네,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. 그리고 저도 보잉 소식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. 뭐 간밤에 사고가 있었죠. 이제 인도에서 출발해서 런던행 비행기였는데 이륙한 지 한 몇 초 만에 이제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. 좀 너무 안타깝고요. 그러면서 보잉 주가도 4% 넘게 빠졌는데요. 이게 그 보잉 787 드림라이너 맞습니다.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좀 사고가 발생을 했고 2014년에 이제 에어 인도에 인디아에 좀 인수가 됐었는데 처음 발생한 사고다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에어 인디아에서 그 보잉 787 되게 운항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려감으로 계속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가져와 봤습니다. 이륙 후에 바로 어떤 그 통신상에 이게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던데 이후에 뉴스로 내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확하게 아직 뭐 원인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. 좀 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해서 보잉 주가랑 연동해서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